사회 18차 시, 일단은 18차 시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력의 분립,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의 분립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분립이 되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17차 시에는 행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배웠고, 그 앞차 시에는 국회가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62쪽의 그림은 재판을 받는 과정과, 그리고 63쪽에 있는 그림은 법원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소형인에 반 친구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 그 법률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법원에서 만들었죠?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만들었고, 이것을 위반한 것을 이제 적발해낸 것은 어딥니까? 정부에서 적발했죠, 그죠? 정부에서 적발을 했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딥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이것이, 적발한 혐의, 그러니까, 이죠?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혐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형사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형사재판은,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서 이게 이제 국가가 지정해 놓은 무언가를 위반했을 때 하는 재판을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대신해서, 이제 법원을 말하겠죠. 법원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검사가 대표로 이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혐의를 받은 사람, 피의자랍니다. 피의자가, 여기 보면은 이제 피의자가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검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죄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형사재판을 하는 이유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반드시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둡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검사는 뭐라고 주장하냐?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검사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호인은 주변이 어두워서 피고인의 차가 미처 학생을 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를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여기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피고인이랍니다. 피의자가 여기에 이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되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차가 미처 피해 학생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피고인, 이제 이분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 되겠고, 여기 방청석에는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자, 선고.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얼마를 선고합니다. 선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판이 끝나는 때, 판사가 이 사실을 듣고 이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죄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를 결정해서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6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예, 법에 따라.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법이 없으면 결국 재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죄형은 법정주의라거든요. 죄형이 법률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법률에 의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아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은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반대는 형사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이거는 국가가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단체 간에 경제적인 이득이나 손해에 관계돼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을 민사재판이라 합니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에 관해 법률. 그래서 이거는 재판에 졌다고 해가지고 벌을 받는 건 아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민사재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재판이라고 있어요. 가사재판이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원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지만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가정에서 일어난 재판은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하긴 하지만 이게 숙고제도라고 해서 가정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사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판이라고 있거든요. 행정재판은 무엇이냐면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될 때 개인이나 혹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기관에게 그 행정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행정재판입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이 있어요. 소년재판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이는 재판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재판은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을 때 재판하는 것을 선거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준다. 예, 이게 중요하죠. 민사재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 이거는 민사재판입니다. 땡땡씨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형 몇 년을 선고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땡땡시에서는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해요. 저희 지하철 공사 때문에 우리 집이 부서졌어요.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한다. 이건 행정재판이라고 하죠. 요것을 이제 행정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재판이라고, 형사재판, 그리고 행정재판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하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아까 말했었죠?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리고 가정에서 벌어진 가사재판이 있고요. 예, 가사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재판이 있고, 선거에 따른 선거재판이 있습니다. 한쪽을 넘겨서, 자,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 앞에 평등이랍니다. 법 앞에 평등.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혹은 남자냐 여자나 성별에 혹은 인종에 차별 없이 법 앞에 모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건 뭐냐면 법원의 독립.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저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 저 사람은 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라고 하는 것을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낼 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맞습니다. 법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야 된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법관의 양심입니다. 법관의 양심. 그러니까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라고 해가지고 재판의 결과도 공개합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3심제도,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3심제도 주는 이유는 3번까지 해서 1번, 2번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3번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심제라는데 지방법원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자, 교과서 속으로 헌법재판소를 봅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데요. 일반 재판이 아니에요. 헌법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3가지를 하죠. 이 밖에 정부가 어떤 정당이 민주적인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면 해산하도록 요구. 정당 해산권입니다. 정당 해산. 정당을 해산을 요구합니다. 이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는 또 다른 그래가지고 사법부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법원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18차시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